안녕하십니까. 코인365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모나코라는 코인에 해당합니다. 먼저 모나코라는 코인에 대해서 코인마켓캡에 검색을 해보시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88위에 해당하는 코인이고, 그 다음에 이 모나코라는 코인 같은 경우는 토큰의 일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토큰 순위에는 46위에 해당하는 총 시가총액 20억 원으로서 좀 크지 않은 코인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서 많은 다양한 코인들을 다뤄드렸기 때문에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좀 주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동시에 이 모나코라는 코인은 현재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신다면 투자를 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나코라는 코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나코라는 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토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이들의 코인은 단순하게 화폐의 역할뿐만 아니라 앱을 개발을 해서 그들의 앱 안에서의 가상화폐 거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상화폐가 통용화되는 화폐로서 사용이 되어질 때 그들의 어떤 기축화된 어떤 시스템을 이 모나코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코의 운영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크게 다음과 같은 4명의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크리스 마틀릭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은 비크레이즈라고 하는 회사의 설립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엔소고라고 해서 이름이 좀 바뀌긴 했는데, 이 비크레이즈는 어떤 회사냐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배송을 받을 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온라인에 배송을 하고 주변에 어떤 거점된 마켓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내가 그 물건을 구매를 한 다음에 오프라인 가서 그 물건을 이렇게 얻는, 그러니까 물론 다소 좀 뭐 저런 귀찮은 짓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회사가 설립되어졌을 때는 굉장히 어떤 혁신적인 그런 회사로서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모나코라는 토큰을 개발한 어떤 출발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함에 있어서 화폐의 어떤 결제 수단이 좀 편리하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구매 시간도 단축되고 동시에 어떤 소비 패턴도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모나코라는 토큰을 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코의 비전을 한번 살펴보시면 Create a currency in every wallet이라는 어떤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모든 테이블에 그들의 제품을 올려놓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이들은 모든 지갑 속에 바로 가상화폐를 넣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뭐 모나코라는 코인이나 이 토큰 같은 경우는 좀 우리에게 익숙한 코인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 자기네들 지갑에다 가상화폐를 넣으려고 하느냐라는 의문을 삼으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들이 전자지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숨겨져 있지만 사실 디지털 월렛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바로 모나코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지갑, 앱과 같은 데 안에서의 가상화폐가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상화폐들이 그렇듯 어떤 변화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중심형으로 이동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은 어떤 공통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모나코라는 것은 화폐의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앱을 개발을 해서 그들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어떤 화폐들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나코에서 개발하고 있는 앱과 다양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의 비전은 이제 오늘날처럼 미래의 화폐의 역할로서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자 카드가 이렇게 보이는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 모나코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상화폐 ATM기가 정말 이제 일반 제1금융권의 ATM기처럼 막 퍼져 있진 않은데요. 물론 서울이나 여러 거점에서는 이제 살펴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처럼 이제 메이저 코인들만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실이지만 먼 후일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또는 다른 코인들이 더 상용화가 되어졌을 때는 마치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모나코라는 회사가 이 비자라는 회사와 함께
결합을 맺으면서 어떤 카드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모나코의 비전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핸드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카드 같은 경우는 되게 불편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플라스틱 카드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들이 만들고 있는 앱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현재 총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코인의 종류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나코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코인이긴 하지만 비트코인과 혹은 다른 코인들까지도 함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이제 환전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일정 부분의 캐시백을 받는 것처럼 이들도 이들의 플랫폼인 모나코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결제를 했을 때 일정 부분의 2% 가까이 되는 돈을 페이백 해주겠다라고 계획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나코라고 앞에 봤던 이 앱이 과연 어디에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여행을 할 때 우리가 환전을 하는 어떤 불편함을 거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좀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통화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동시에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내가 2%의 페이백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투자의 어떤 가치로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이 이들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현재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동시에 이제 연결을 해서 변환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율에 따라서 어떤 화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 또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높은 수수료를 내고 환전을 할 필요 없이 이 모나코라는 앱을 통해서 지금 갖고 있는 어떤 US 달러를 갖다가 캐나다 달러로 변환을 시키면 일정 부분의 어떤 수수료를 좀 더 아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모나코 앱 서비스의 특징으로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발 중에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모나코 오토 인베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가상화폐는 아직까지 뭐 트레이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내가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드실 텐데 바로 이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자동화된 가상화폐 투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어떤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파일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바쁘거나 어떤 일정 시간 동안에 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돼서 내가 갖고 있는 총 자산의 양을 늘려줄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오토 인베스트를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특징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 번째 특징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 네. 그리고 그 운용되는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의 트레이딩을 받는 것보다 자동으로 이제 되는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느냐라는 간단한 이제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투자를 시작하겠다라고 가입을 하시고 나서 나의 어떤 투자 금액이라던가 내가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겠다 아니면 모나코를 투자하겠다 이더리움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섹션을 나눠서 뭐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들 입력을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얘가 뭐 너는 몇 퍼센트 떨어졌을 때 살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항목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이제 가상화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급등을 하거나 혹은 급락을 할 때 여기에 맞춰서 사고 팔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모나코 오토 인베스트의 특징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나코 크레딧인데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이용 한도를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 정해놓은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고르게 되는데 바로 모나코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도를 얼마만큼에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혁신적인 것은 바로 데드라인도 너가 갚을 수 있을 때 갚아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은행사에서도 좀 가능한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안에서 늦게 갚으면 갚을수록 뭐 수수료가 좀 더 증가한다 이런 내용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데드라인을 두지 않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 크레딧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구축했다라는 것에서 앞서 보았던 이제 모나코 앱의 개발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특징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나코라고 하는 것은 비자카드와의 어떤 연결성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도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것은 바로 모나코 유니버시티인데, 코인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SNS의 형태로서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좀 부수적으로 한번 이제 모나코의 개발로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모나코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로드맵에 대해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17년 8월에 이제 이 모나코 앱에 대한 개발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이런 플라스틱 카드를 만들려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제휴를 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진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빗썸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바로 이 모나코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리스트업을 하게 돼서 현재 거래는 가능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들이 이제 개발해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비자카드를 US에서, 미국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상용화를 시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유럽이라던가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이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좀 더 글로벌한 가상화폐로서 이 앱을 런칭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코라는 앱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많은 주목을 끌고 있지 않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2개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만한 코인이고, 그리고 이제 전자지갑의 어떤 형태로서 개발이 되어진다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가상화폐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 시장에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한다면, 이 모나코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더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 설명해드렸던 모나코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라고 하는 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앱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나코라고 하는 코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플랫폼의 어떤 개발이나 혹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나코 앱을 개발을 해서 그들의 앱 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서로 이체를 한다라거나, 혹은 내가 어디 다른 코인으로 바꾼다, 즉 환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어떤 앱상에서 편리하게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들의 앱을 사용을 했을 때 수수료를 절감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더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앱 개발을 통해서 전자화폐, 전자지갑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더 높이려고 하는 코인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지갑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오토 인베스트 시스템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오토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상용화가 되어 있진 않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발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시스템화 해놨던 것이 잘 운영되어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보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앱에서 지갑을 먼저 개발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나코 크레딧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큰 회사인 비자와 함께 모나코가 결합을 해서 가상화폐를 오프라인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모나코의 큰 목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코 크레딧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용카드를 만들 때 있어서 어떤 한도나 그 다음에 결제일을 정하는데, 그것들을 사용자 중심으로 가져와서 사용자가 뭐 월 얼마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겠다라고 사용자 중심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모나코 크레딧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더 활용이 되어져 있을 때 이 모나코 앱을 통해서 우리가 결제를 하고 그리고 해외에 놀러 갔을 때도 자유롭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코인은 바로 모나코라는 코인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